자, 오늘은 비출레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우리는 초점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여기 빠진 상태를 우리는 이걸 존재라 그럽니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다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나는 이다는 존재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의 존재의 초점이 아니고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나는 아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다가 아니고 아노가 초점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여자다 이렇게 하면 나는 이다의 초점이 아니고 여자다 이게 초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나는 존재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 어떤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동일시대에 있는 이것을 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걸 에고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뭐예요? 업식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이다에는 피해의식이 없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이 에고 안에 지금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어떤 의식이에요? 나는 이다는 의식입니다. 의식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앞에 피해라는 의식인 거예요. 피해라는 의식. 여기에 나는 이다인데 뭐예요? 피해라는 거야.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 자체가 나인데 앞에 이제 여기에 피해 의식, 열등 의식, 우월 의식, 여러 가지 뭐예요? 의식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 우리는 뭐냐면 순수 의식에 피해라는 것이 뭐예요? 물들어 있는 거죠.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도화지에 피해라는 것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물들었다는 것은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이 붙잡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물들어 있는 걸 통해서 세상을 본다. 물들어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물들어 있는 걸 가지고 현실을 대응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빨간색에 물들어 있으면 빨간색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빨갛게 보여요. 그런데 본인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다고 느끼지 않고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빨갛게 보이는 저 세상이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저의 이제 이게 생명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계속하죠. 저는 감각이 이제 물들어 있죠, 그죠? 일반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색깔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저는 다르게 물들어서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본다는 게 뭔지를 몰라. 왜냐면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 물들어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님이 이렇게 가면서 저것은 뭐라 그러고 오늘 또 이야기 저것은 뭔데 이렇게 하면 다음 날 갔대 저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들어 있는 의식으로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들어 있는 해석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고
소통을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요 위쪽에 있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의식의 모습이고, 에고가 업식이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식이 자기를 안 죽기 위해서, 에고가 자기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가장 큰 속임수가 피해의식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은, 이 피해의식은 가해의식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뺏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본인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어릴 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이렇게 채운 사람들은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고의 특성은 없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부족감. 이 에고는 항상 부족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불만이야. 만족스럽지 못해. 항상 불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이 커질수록, 불만이 커질수록 에고는 너무 좋아해요. 에고는 빵빵해진다고. 점점 나 좀 피해자야. 나 좀 부족해. 다 불만이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에고가 힘이 팍 세지면서 업식이 팍 커진다고. 그런데 모든 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면 에고가 막 죽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에고한테는 사랑과 감사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사랑해! 우리 한번 안아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 불편하다고.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러고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 약간 불편해요. 불만을 내야지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피해의식은 에고가 제일 좋아하는 먹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의 일상에서 제일 크게 보는 것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예요? 우리 삶에서 복수죠, 그죠? 복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고 봐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돈 많이 벌어가 한번 두고 볼래? 복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항상 칼을 갈고 있는, 가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다든가 크게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복수심이 꽉 차 있는 거야. 안에 복수심이 꽉 차 있다가 두고 보자 이러다가 뭐예요? 갑자기 어느 날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막 해쳐버리는 거예요. 영화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게 범죄 단체에 자기 아들이 딸이 납치되든지 아니면 죽었는데 그러면 했는 그 사람만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법에 처단을 하면 될 텐데 그 조직에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돼. 전부 다 나쁜 놈이야. 근데 자기가 조직 안에 있을 때는 또 거꾸로인 거야. 조직 안에서 자기 친한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해코지했어. 아니면 조직 안에 자기 동료가 있는데 자기 형제가 있는데 죽였어. 그러면 또 저놈들은 완전히 이렇게 복수해야 될 존재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 왜? 우리는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볼 때 뭐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냐면 우리의 에고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에고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다 청소하고 막 다 총으로 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밌어가 막 해요. 근데 드라마나 이 영화가
감사하고 뭐 이러면 뭐예요? 별로 안 가. 그런데 몇 명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피해의식이 누구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 피해의식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나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여러분도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차 빵 가다가 막 욕을 해요. 그러면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부당하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뭐예요? 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는 이게 느낌, 피해를 입었다는 어떤 마음의 상태, 피해를 입었다는 진짜는 뭐예요? 피해를 입었다는 자기의 해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는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 걸 표현한 거야.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걸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등대가 딱 여기 딱 들어오다가 예를 들어서 문을 딱 열고 안녕!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안녕! 하는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샨티나 뭐 안호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쳐다만 보고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그런데 등대가 갑자기 훅!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시하네? 이렇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했다 치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나를 무시해? 모르는 척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왜 이런 해석을 하느냐? 물들은 의식인 거야. 어떻게 물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느꼈던 상처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학교 다닐 때 누군가 나를 무시했든지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든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버림받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어릴 때 경험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데 이때 이 경험에 의해서 물들어 버린 거야. 자기가 이걸 물들어 버렸는데 이 물들어 버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아상의식에서는 뭘 해요? 물들은 것을 빼야 될 거 아니야. 물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요? 치유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물들어 있는 것을 물기 빨간색에 물들어 있는 걸 물을 빼버려서 원래의 색깔로 만들어 주는 것을 치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을 빼주는 게 치유인데 빨간색에 물들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물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심리 치유는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성은 뭐예요? 어떤 물들어 버리는 것도 다 빼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원래대로 물들지 않는 상태. 그래서 물들어 있는 것을 뺀다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물들었냐 하면 상처도 있지만 우리는 에고가 자기를 갖다가 확장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더 나은 것이 돼야 된다. 그런 이걸 갖다 자기 개발이라고 해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나야 돼. 이 에고의 특성은 뭐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내가 옳아. 나는 정당해.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옳다 이러는데 옆에서 네가 뭘 옳아? 네 틀렸어 이러면 상처받는 거야.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학교 갔는데 공부했는데 내가 최고가 아닌 거야. 선생님이 와서 네 공부 왜 못해? 때리면 상처인 거야. 근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안 그러면 뭐예요?
자기를 갖다가 신뢰하고 긍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나는 못하는가? 나는 뭔가 좀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불만을 가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야. 나는 너무 아닌 것 같아. 이런 나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저런 나가 되고 싶은 거야. 좋은 나, 이상적인 나를 추구하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는 뭐예요? 자기를 긍정한다,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긍정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물들은 걸 빼주려고 그런 거죠. 그죠? 좋은 물로 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물에 들었는지를 빼버려서 네 걸 봐라. 니는 원래 요래.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아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너가 지금 물들여 있는 것은 시커먼 꾸종물인 것 같아. 야, 여기 향기 나는 노란 색깔이 있는데 그걸로 물들여 볼래? 지금 이렇게 해서 그걸로 물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상적인 어떤 자격증을 따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는 어릴 때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부정, 아니면 비교,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당하면서 너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런 여러 가지나 아니면 제일 큰 거는 뭐예요? 그냥 자기 중심성이 너무 큰 거야. 에고의 힘이, 의식에서 자기 에고의 힘이 전 태어날 때부터 에고의 힘이 크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에고가 강한 사람이 있다고. 자기 중심성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떼쓰고 막 이런 아이 키우려고 하면 힘들어. 학교에서 선생님들 힘들지? 그런 아들, 그지? 태어날 때 에고가 엄청 강한 애야. 근데 아이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이들이 지금 뭐냐면 나를 싫어했어. 선생님이 나를 안 좋아했어.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런 아이들은 뭐 전생이든 어떻든 이런 아이들은 에고가 좀 이렇게 세게 태어난 의식 수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을 좀 배려하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소리 하고 친구 간에 조금 더 이렇게 협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막 뺏어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탁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고 누군가가 자기보다도 조금만 좋다고 하면 그만 막 배가 아파가고 그만 막 이게 뒤에서 그만 깎아내리고 싶고 요런 지금 심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요거는 뭐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있어. 아노야? 자기가 그렇다는 걸 지금 뭐냐면, 나 이렇구나. 이게 내 꼬라지구나. 이게 내 꼴이구나. 이게 내 거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에고는 절대 뭐예요? 이 업식은, 나의 이 에고는 절대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 때문에 못 받아서 뭐 우리 집이 가난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뭐예요? 나는 피해자야. 난 피해자야.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뭐예요? 자기를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자기를 갖다 반성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동정받아야 되고 지지받아야 되고 더 뭔가 관심받아야 될 존재지 왜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의식은
가해의식과 같고, 피해의식이 가해의식의 반대가 아니라, 진짜 이 피해의식의 반대는 뭐예요? 주인의식이라고. 주체의식, 주인의식. 주인의식.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주체, 주인이 나야. 내가 이랬어. 인생의 제1법칙. 이 삶과 이 세상은 다 내 해석이야. 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걸 가져야지. 이 1법칙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주인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운용해야 되겠군.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노력하자. 이게 나오는데 지금 이걸 안 믿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못 받았어. 아니면 집안이 너무 없었어.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뭔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책임이 없거든.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사람들 의식의 변화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이제 극단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의식이죠. 그죠? 책임을 안 지는 의식. 주인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게 분열로 가버립니다. 이게 에고가 완전히 주인이 돼버리고, 업식이 주인이 돼버리고, 이제 자기의 깨어있는, 온전하게 보는 의식이 숨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업식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들리는 대로 막 말하는 거야. 그거라고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에 걸린 사람들은 환각, 환시,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우리 친척 중에서 이렇게 저하고 내보다 1살 어린 애가 있었어요. 8촌인가 그랬는데 그 집안은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좀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형도 경대 여기 농대 들어갔지만 경대 다녔거든요. 아주 그 당시에 경대 다니다 엄청났거든요. 그때가 한 70년대였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게 눈이 한쪽이 사시야. 약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눈동자가 이래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한쪽은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신 거야. 사신데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항상 이렇게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중학교 갈 때 이렇게 사춘기가 됐잖아요.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안도 많이 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집에 내한테 놀러를 왔어요. 놀러를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이제 80년 그때 좀 돼갔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이제 전두환의 딸을 하고 이게 사귀게 됐대. 그래서 와, 니 어떻게 했었어? 나는 그때는 이게 너무 순진했잖아요. 진짜가 와, 그거 어떻게 사귀게 됐어? 이러니까 우연히 사귀게 됐는데 근데 큰일 났어. 매일 정보부에서 나를 매일 도청하고 너 계속 감시해. 막 아주 심각하게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그래 내가 와, 그러냐 이러면서 막 그때를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분열인 거야. 분열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사시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야망은 큰 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형도 경대 다니고 막 이렇게 자기도 잘 나고 싶었겠죠. 최고가 되고 싶은데 사시고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저 대통령의 딸하고 자기가 이렇게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감시한다. 뭔가 이렇게 자기를 항상 미행한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예요? 분열인 거예요. 이게 분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부산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병원에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일상생활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떠들고 다니면 전두환 잡아가 볼까. 그게 그때 시대는. 그래서 피해의식이 사실은 피해가 없는데
진짜는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없는데 자기가 피해가 있다고 자기가 계속 그 해석을 계속 붙들면 그게 뭐예요?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현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예요? 이 병이 깊어지면 피해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피해가 있는 것처럼 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행하는 것처럼 느껴져. 내가 절로 가는데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이 느껴져.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뷰티풀 마인드인가? 그 영화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감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자기의 세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이 의식의 상태. 이 의식이 여기에 물들어 버려 있는 상태를 피해의식, 병든 의식, 물든 의식.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안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감정이야.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물들었구나 하는 걸 알고 올바르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는 힘을 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땐 누구나 이걸 다 가지고, 어릴 땐 다 피해자야. 어린애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좀 더 어른이 되고 주인이 좀 더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제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독립이 될 때까지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어떻게 자기를 잘 운용해 나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란 없다. 피해는 없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운용해 나가면 돼요. 그 어떤 상황을 내가 대처하고 그것을 뭔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피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현실을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인이 아닌 거고 책임을 안 지는 거거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나의 에고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물든 걸 닦아내야 될 걸 좀 닦아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법상은 뭐예요? 이제 대상과 아상, 요 속에서 이게 더 크고 내가 작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더 이렇게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게 통제할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법칙에 맞게 움직이라는 거야. 사실을 보라는 거죠. 그죠? 잘났다고 너무 오만한 이런 의식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다시 하나씩 만들어가면 돼요. 그럼 또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얘가 나는 그럼 이때까지 잘못 살았네? 부끄러워 죽겠네? 왜 이랬을까? 요게 피해의식이야. 요게 피해의식입니다. 잘못 살았네가 아니고,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 지금 바로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거는 너 잘못되어서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너 잘못했어. 너 뭔가 문제 있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금 사실을 보고 지금 바꾸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들으면 내가 이때까지 피해의식에 살았단 말이야? 나 잘못 살았군. 요게 피해의식.